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스입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마지막에 오는 법.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범스님, 수능 듣기 하면서 어떻게 영어 연계교재 다 풀 수 있었나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듣기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듣기가 완벽하지 않은데 이렇게 따라 했다가는 듣기도 망하고 독해도 망합니다. 듣기가 베이스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답이 어느 때 나오는지 바로 확신을 갖고 체크를 해요. 답이 나왔는데 굳이 뒤에 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넘어갔습니다. 띵동, 그 끝냈다는 음이 나오기 전까지 풀고 바로 들어왔죠. 듣기 마지막 같은 경우는 2번 들려주잖아요. 그때 한 번만 듣고도 풀 수 있어요. 2문제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뭐 한 번 더 들을 때 그때 가서 뒤에를 풀었던 거죠. 18, 19번 같이 간단한 거 말고 빈칸 같이 그나마 조금 난이도 있고 내가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를 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 끝날 때까지 연계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한 6개에서 8개 사이 정도 먼저 풀고 가는 거죠. 연계교재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 EBS 연계교재 뿌시기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적인 요소, 핵심 문장, 내용이나 소재가 갑자기 바뀌는 변형 문제로 나올 소지가 있는 부분에 각각 다른 색으로 형광펜을 표시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 특강에 정말 다양한 내용의 지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활 속에 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 수능 특강에서 아이스크림에 관한 지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맞아, 지문에서 설탕이 들어갈수록 그 텍스처가 부드러워진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달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간단한 지문도 있지만 수능 특강 속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문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생기부랑 자소서를 썼기 때문에 더더욱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랑 관련이 있는 지문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생기부나 자소서에 녹여내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굳이 연계교재를 풀어야 하나요? 그 시간에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계의 도움을 받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독해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상태도 아니었고 연계교재를 아예 안 풀고 그냥 문제를 풀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기 때문에 저 같은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연계교재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프로필을 쓴 걸 보시고 과민성 대장염, 그리고 다한증, 그리고 불면증에 관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저가 지금 막 영상에서는 막 이렇게 막 나대고 막 항상 싱글벙글 웃고 해도 진짜 핵 소심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심했을 때는 중학교 때는 막 시험 끝나고 나서 손 달달달달 떨고 항상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했던 게 일기를 썼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불안하고 어떤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지를 뭐 욕이든 뭐든 간에 가감없이 다 쓰는 거예요, 노트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민을 막 털어놓는 것처럼 노트에다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아니까 뭐 시험 전날에 뭘 보고 갈 건지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시험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니까 과민성 대장염 같이 이제 극도로 긴장을 해서 배가 아픈 경우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막 엄청 그렇게 심한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심해서 제 방법을 써서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병원도 가시고 식단 관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한증 같은 경우는 저의 잇 아이템이 있죠. 빠라바라바라바 짜잔! 하얀색 장갑입니다. 이걸 제가 왜 썼냐면 다한증에 걸리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텐데 책이든 OMR이든 싹 다 투명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진짜 뭐 휴지도 깔아보고 수많은 장갑을 다 써봤죠. 그래서 결론은 이 장갑입니다. GS나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예식 장갑이에요. 통풍도 나름 잘 되고 장갑을 꼈을 때 불편한 게 펜이랑 손 사이에 이질감이 생겨갖고 필기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얇아요. 그래서 방판하는 것 같은데 방판 아니고 오해 아닙니다 여러분. 협찬 아닙니다. 끼고 펜으로 이렇게 필기를 한다. 그럼 이게 얇아서 펜이랑 손 사이에 이물감이 적기 때문에 필기할 때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갑을 끼고 항상 시험이든 공부든 했고 수능 때도 실제로 이걸 끼고 봤습니다.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독관님이 뭐 갖고 왔는 걸 확인을 하세요. 뭐 이거 써도 되나요 했을 때 이 물건 이렇게 만져보시고 뭐 있나 컨닝 가능성이 있는 물건인가 검사를 다 하시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불면증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침대에서 뭘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 고생했다 막 이러면서 막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막 회상하는 그런 씬. 근데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침대에서 뭔가를 생각하는 버릇 자꾸 들이면 쭉 이어져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직전까지 절대 침대 근처로 안 갔어요. 저는 그 호흡법을 따라했거든요. 이게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저 효과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 호흡법을 찾아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수님 교내 교회 활동 어떤 걸 하셨나요? 제가 어떤 대회를 했냐면 일단 법학과 관련된 대회를 되게 많이 나가려고 했어요. 학생자 직업정 경연대회, 군사재판 경연대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헌법토론대회, 생활력 경시대회 등등등 정말 많은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법학에 흥미가 있다. 법학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걸 모두 공부해보고 싶을 만큼 학구열에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대회명을 못 쓰니까 여러분이 이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당연히 많은 시간 동안 학업에 치중을 할 거고 당연히 거기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호기심을 생기는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나갔든지 아니면 동아리를 통해서 대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대회명을 못 쓰니까 그 대회 때문에 준비했던 내용을 제가 공부한 거로 쓰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고민하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나 동아리 활동 내용 그리고 자소서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경위는 일단 동아리 선생님의 역할이 좀 컸어요. 대회에 관련된 공문이 올 때마다 저희한테 다 주셨거든요. 동아리 내에서 저희 친구들끼리 어떤 대회가 있다는 걸 찾아보고 출전할래? 라고 협의를 해서 나간 적도 많아서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먹여주는 걸 바란다? 체합니다. 네, 체합니다. 제가 오답노트 러버라고 적어놔서 오답노트에 관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실제로 고3 때 썼던 오답노트. 귀엽죠? 그 오답노트를 할 때 문제를 다 쓰진 않았고요. 이렇게 미적분 1에 도형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종이에다가 손으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붙였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수식으로 하는 건 문제를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바로 저의 사고 과정이었습니다. 이 오답노트를 보시면 틀린 이유를 항상 꼭 적어놨어요. 그리고 오답노트도 바로 했습니다. 문제 풀고 내가 어떻게 사고를 했는지 까먹지 않게.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본인이 실수하는 파트가 좀 정형화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그걸 점차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정형화된 실수의 패턴들을 맨 앞장에 써놨어요. 아, 내가 항상 실수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는 걸 저렇게 점검을 하고 문제를 풀면 실수도 줄고 점수도 높게 나오고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답노트를 사랑했습니다. 범스님 성적이 얼만큼 떨어지셨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성적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1학년 1학기 때 1점대 중반이었는데 2학기 때 2.0으로 뚝 떨어졌어요. 진짜. 제가 1학년 2학기 때 공부를 엄청 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회 나간다고 하고 대회 준비만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안 했던 거죠. 성적을 딱 처음 받았을 때 이게 내 거라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극복했냐면 일단 우울한 건 당연하죠. 우울한 건 당연해요. 그때 곰곰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너무 좋은 말만 바랬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퍼할 시험은 슬퍼하고 좀 혼날 시험은 혼나야 되는데 너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스스로 성장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대학교 등록금이 아니라 재수학원 등록금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슬퍼했으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좀 독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쭉 진행해오던 연구대답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질문, 댓글이 곧 저희 컨텐츠의 원동력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연구대답에서 답변을 받지 못하셨거나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분야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공부 열심히 하세요.